안녕하십니까. 규사모 유튜브 사회를 맡은 규사모 간사 박창수 간사 이은미 인사 인사 올립니다. 올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 규사모 방송이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서투르고 어색하고 실수도 많이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 방송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적인 발전과 군산의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저희 사위를 맡은 저희 간단한 저희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자라고 군산에서 여지껏 살고 있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는 교사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창수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같이 사회를 보실 저희 간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아동 미술 심리치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녀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큰아이가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중3, 초등학생인데 이 학생들의 엄마를 소통함에 있어서 각자 엄마들이 세대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철학이 좀 남다른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발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교사무의 일원이 되었고요. 앞으로 방송을 위해서 또 보조 진행을 맡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간사님 말씀도 잘하시고요. 조만간 메인 MC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은 앞으로 이렇게 좀 진행 방향을 교육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교육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지루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림과 동시에 저희 군산의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학생들, 대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와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진로 학습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좀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저희 초대 손님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군산에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저희 교사모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S 뷰티스쿨 원장님이신 김지현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오게 돼서요. 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S뷰티 스쿨과 사람 디자인 연구소 뷰티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사회자들 소개보다 더 짧으셔서 저희 많이 좀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이게 보시기에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겠지만 딸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큰아이가 29, 27, 2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라. 그래서 근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뷰티 쪽은 약간 좀 거리가 봅니다. 로션도 안 발라요. 지금은 좀 관심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옆에 앉아서. 그래서 뷰티 스쿨에서는 그래서 주로 무엇을 가르치며 또 학생들의 관심도나 이런 적극성도 참여 빈도가 어떤지 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뷰티스쿨에서는 일단은 전문적인 미용인으로서 미래 이제는 뷰티션들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발굴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피부 관리나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국가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기를 갖추는 거죠. 그 기본기 갖추는 거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심화된 전문 기술을 갖고 싶다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의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참여도나 요즘 친구들이 뷰티에 관련된 부분 너무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근데 너무나도 전문가 수준만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랄지 이렇게 되게 좀
쉽게 뷰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요. 와, 어쩔 때 보면, 와, 저 친구들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육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그 관심도나 참여도를 보면요. 저희가 정말 3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왔다고 하면 되게 빠르게 왔다라고 빠르게 시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저희 가장 어린 막둥이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세요. 저희 여기 그 스쿨에 와가지고 받는 그리고 초등학생도 되게 어린데 중학생 아이들도 상당히 빨리 조금 본인 거를 찾아서 이렇게 와서 받는 걸 본다고 하면 좀 변화된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자기네 관심사를 조금 더 빨리 찾아서 좀 움직인다라는 이런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연령대가 낮아졌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저희들도 그 가르치는 기준도 되게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는 시점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요즘에 셀프로 유튜브로 아이들이 네. 메이크업이나 네일 쉽게 바르는 거, 셀프로 염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굳이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데도 스스로 알아서 저도 막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맞아요. 조금 공감을 하겠네요. 네, 이제는 점점 제가 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뒤에 얘기들이 질문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 앞서서 보면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해요. 그랬을 때에는 이젠 이 누군가한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자기가 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접해보고 이게 실천도 해보고 이러는 정보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직업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게 그 벽이 조금 이렇게 좀 구분성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술을 밟지 않더라도요 저희가 이제 직업 체험이나 이렇게 학교들을 다녀봐요. 근데 뷰티에 관심 있다라고 오는 친구들인데 확실히 저희 전문 교육 받는 친구들만큼의 수준인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보고 공부했어? 라고 하면 유튜브를 보고 공부했다거나 또 그렇게 맞게 이제 키트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뷰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옛날과 다르게 관심 있는 부분을 또 본인이 좀 해보고 실천해보고 뭔가 이렇게 좀 접해보고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쪽에 접하는 빈도수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특히 네, 미에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용이 직업과 연계해서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는 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나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는 저도 한 15년 넘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요. 뭔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희는 취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100%예요. 취업이 100%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업 자리는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이직률도 많고 또 여기 이제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 외에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왜 그 고객 상대 하는 부분에 사람과 사람의 대면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그 부분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저희들도 친구들끼리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분위기를 보면 같이 있어도 서로 핸드폰을 보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미용이라고 하는 서비스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건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더 힘든 건 저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오는 손님에게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대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조금 집중도면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옛날 저희 그 초창기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이게 뭐라고 집요한 집중력 이런 게 조금 다소 지구력. 네, 지구력이 좀 그리고 그 집중력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요즘은 뭐 이렇게 막 뭔가 옛날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느낄 때에는 네, 아,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적으로나 전문적인 이런 부분으로는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취업은 네, 100% 1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술직은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네,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한참 공무원을 막 외칠 때 그 직업이 좀 소외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좀 역전이 될 법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그런 방법들이 좀 참 좋겠네요. 그거를 저는 그냥, 네, 제가도 최근에, 뭐, 수년 전인데, 저희 그 한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너 미용할 거면 뭐더러 인문계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되게 우리 이거, 미래 뷰티션들에게 대한 이런 좀 직업적 사명감을 좀 갖고 있어요. 너네 정말 우리 저런 소리는 듣고 다니지 말자. 그래서 제가도 이 미용인들 좀 이렇게 뭐 10년, 15년 하신 원장님들하고도 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단지 그걸 가지고 저희 선배 1세대, 미용의 1세대, 2세대 그 선배님들이 그걸 학문화 시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밑에 후배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영향 아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상당히 직업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이끌어가는 직업의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이제 선배님들이 그거를 이제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먹고 사는 돈 뭐 이런 상업적인 영업적인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너무 맞추셨다 보니까 그 외에 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아이들이 이게 발달해서 온 거거든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 창의적인 부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걸 찾아서 오는 건데 그걸 너무 학교의 시스템에 뭐 이제 뭐 공부의 성적에 뭐 이런 걸 너무 짜맞춰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뷰티 스쿨에 오는 아이들만큼은요, 네, 전혀 그렇게 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뭐 현장 활동을 나가서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 보니까요, 네, 어깨에 좀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늘 그걸 외치고 있고 근데 직업적인 가치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 본다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네,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는 국영수가나 이런 대학 입시에 위주의 이런 학업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저희 아이들 같이 기술이나 예체능이나 이렇게 예체능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하지. 이런 식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구태의연한 생각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뭔가 발달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건 학교 안에 이런 좀 상식들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되게 아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그런 애로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 그리고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고객들을 상담하는데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지구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도 분명히 이게 오래전부터 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 교육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북 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님께서는 이런 그 노동인권교육, 경제교육, 사회 기본교육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당연하게 기본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로사항을 대비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와 또 직업 커리큘럼을 구축해서 또 진로교육원 설립, 통합지원, 진로 직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네. 구성도 하시고요. 그리고 4+1 교육과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그래서 4+1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4일은 학교 수업, 1일은 마을과 지역에서 직업 탐색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 실현이 된다라면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특히 미용업계 쪽에 네.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년들한테 어떤 그런 직업적인 청년 실업들이 요즘에 조금 난무하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